오늘도 정말 저희가 너무나 기다렸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은피 아나운서가 이렇게 맞습니다. 의상까지 준비를 해준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오늘은 이 이벤트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저희가 좀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 우선은 이 성적표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아마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이렇게 저만큼 꼼꼼히 분석한 사람이 있을까 실적 요정이죠. 실적비죠. 싶습니다. 일단 네. 실적 그 데이터 우리 모두 다 알 거예요. 이미 속보로 다 나갔거든요. 매출, EPS 모두 다 예상치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예상치 상회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예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렸다 싶을 와우. 정도예요.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62% 넘어갔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 EPS도 예상치가 1.25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걸 바로 넘기는 1.3달러가 나왔죠.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했을 때 이번 분기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이걸 봤을 때 지난 분기에서 지지난 분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자릿수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2%가 늘어났습니다. 박수. 갓비디아입니다. 갓비디아. 완전 대박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려하던 부분이 바로 어딥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이거든요. 그쵸. 여기 잘 나와야 되는데 512억 달러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66% 그리고 예상치 자체가 493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됐죠. 심지어 494억 원도 아니라 달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거의 엔비디아 전체 성장 엔진이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 GPU 매출이 430억 달러였고요. 이 네트워킹이라는 건 이 GPU를 여러 개 묶어주는 장비거든요. 네. 이게 8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FO가 말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의 최강 판매 제품은 이제 블랙엘 울트라다. 와, 옛날에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최고 판매 제품은 사실 뭐 게임에 들어가는 그런 쪽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젠슨 황도 클라우드 GPU는 전부 매진 상태다. 이 재고라는 단어가 엔비디아 세계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업 부문별로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게이밍 부분이 43억 달러가 나왔어요. 이게 전년 대비했을 때 30% 넘어갔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별로 시장 예상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부분에서는 이 게이밍이 조금 부진하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게이밍 부분이 조금 낮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반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낮게 본 사람도 있고 높게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6% 늘어났고요. 로보틱스 자동차도 32% 늘어나면서 이제는 게임 회사 이런 거 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큰일 나는 얘기예요. AI 인프라를 전체를 먹는 그런 플랫폼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출 사실 지난 분기가 가장 문제였던 게 중국 매출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지난 분기에 여기서 미스가 났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번 분기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요. 중국 시장은 뭐 경쟁도 치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H20 매출 같은 경우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거의 없다고 했는데 5천만 달러 수준이에요. 거의 없는 게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는 73.6% 예상치 물론 상회를 했습니다. 공급망 변수도 있었고 전력 인프라도 워낙 제약적이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별표 3개 포인트 이제 나갑니다.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637억에서 663억 달러를 불렀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가 619억 달러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0만 불도 아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분기에 또 성장을 할 것이다 이랬고요. 여기에 CFO가 한 방 더 얹었습니다. 훈련과 추론 수요가 둘 다 폭발해서 AI는 이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갔다. 그동안 우리가 시장을 계속 눌렀던 게 뭡니까? 버블 우려였죠. 진짜. 그놈의 AI 버블. 근데 CFO가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박수입니다. 와우. 그리고 엔비디아 이 실적 왜 중요할까요? 지금 AI 거품론도 있죠. 그리고 맞아요. 엔비디아 고객이 어딥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오라클, 메타 같은 이런 초대형 빅테크들인데 이 회사들이 모두 최근에 우리 AI 투자 늘릴 건데 데이터 센터 증설할 건데 GPU 더 살 건데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AI 골드러시의 유일한 곡괭이자 공급자예요. 그리고 젠슨왕 말에 따르면은 올해 내년 주문만 보더라도 5천
억 달러가 잡혀 있대요. 아. 와. 그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갔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어닝콜이 몇 분 전에 끝났거든요. 네. 황급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와. 일단은 내년 말에 블랙엘과 루빈으로만 매출을 5조 정도 찍는다고 해요. 5조 네. 원 정도요. 일단은 5조 달러 아니고 뭐 5조 원 정도인데 50억 달러라고 해요. 50억 달러. 지금 제가 이거 수치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50억 달러인 것 50억 같습니다. 달러? 네. 지금 이거라고 해서 진짜 엄청 괴물급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냥 GPU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호환성 개선으로 경쟁사들이 못 따라오게끔 시스템의 전체 효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못 떠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이 버블이 아니라 세 가지 플랫폼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AI 가속화, GPU 중심으로 컴퓨팅,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 전환. 그래서 지금이 시작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 매출이 5천억 달러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블랙엘과 루빈 아키텍처 전체 매출 규모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사우디와 엔스로픽처럼 이 신규 대형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목표 초과 달성도 가능하다고 해요. 사우디 이야기는 제가 또 한 2분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냥 빠르다 이게 아니라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을 수준의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기존 대비했을 때 10배에서 15배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매출 총 이익률 70%대를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70% 마진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이걸 그런 가능하다고 숫자가. 했어요. 그리고 오. 여기 또 중요한 발표가 바로 직후에 나왔거든요. 미국이 아랍에미리트랑 이 사우디에 최첨단 AI 칩을 대량으로 파는 걸 사실상 허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뭘 허용했냐면요. 미국 상무부가 UAE의 G42 그리고 사우디의 휴메인 이 두 회사에 최대 7만 개의 첨단 AI 칩 서버를 팔 수 있게끔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B300 서버, 이게 블랙엘 B300 칩 들어간 최첨단 AI 서버거든요. 이거를 한 나라당 3만 5천 대씩.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GB300 서버 한 대가 아니라 지금 이게 뭐 컴퓨터 그냥 한 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신형 AI 모델을 돌리는 머신이거든요. 이게 한 나라당 3만 5천 대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딜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원래는 이게 미국에서 반대하던 딜이었거든요. 사실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런 첨단 칩을 이 중동 정부 회사에 직접 파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올해 초에는 수출 허용을 거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에 중동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도 이 사우디 왕세자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기류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게 그럼 중국으로 빠져나가면 어떡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중국 기술 기업 이번에 그래가지고 엄청 되게 타이트한 보안 규정이 들어갔어요. 칩을 다른 나라에 옮길 수가 없고 제3자가 사용도 못하고 중국 기업과 공동 사용도 안 되고 감시 장치도 설치하고 미국이 언제든 현장 점검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 딜에 엔비디아 실적 바로 뒤에 나왔기 때문에 좀 환호성이 있었던 건데 AMD도 함께 등장을 해요. AMD도 이미 이 사우디 휴메인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력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 칩이 동시에 중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칩 승인으로 달라지는 점이 중동 AI 산업 당연히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고요. 엔비디아 수십억 달러 매출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닝콜에서 말했던 사우디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매출을 그만큼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베이스가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진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팍 한번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한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자체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하나도 빵꾸가 난 게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보이시죠? 이게 6시 20분이거든요. 저 딱 올라갔을 때가. 저때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 실적 공개했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오르게 되면서 살짝 매물이 빠졌다가 다시금 그래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회복도 아니에요. 그냥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높은 자리에 있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와.
제 실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엔비디아 지금 애프터마켓 흐름까지 좀 살펴봤는데 딱 198불까지도 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반응 뜨겁습니다. 지금 우선 오은비 아나운서 의상에 젠슨 황룩, 블랙웰의 인간화라는 반응도 있고 아 중국을 막았는데 이렇게 잘 나오네. 그리고 동생들이 치킨 사준 보람이 있구만. 버블 말하는 사람들이 버블이었네. 이런 반응까지 정말 오늘 엔비디아의 성적표에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고 있고요. 오은비 아나운서가 지금 조금 전에 이런 실시간 이슈들까지 모두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아주 자세히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엔비디아의 성적표 워낙 또 중요했고 앞으로의 시장의 영향력도 좀 가늠을 해봐야 하는 만큼 특별히 좀 전화 연결을 준비를 했는데요. 키움증권 김승혁 연구원 전화를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엔비디아 성적표 분석과 관련해서 특별히 좀 전화 연결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선 뭐 엔비디아가 역시 엔비디아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또 한 번 기록하고 시장의 우려를 많이 좀 불식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매출 같은 경우가 우선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던 570억 달러 정도가 나왔고요. 사실 전년 대비 62%, 전분기 대비 22% 올랐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치가 550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사실 월가에서의 위스턴 넘버라고 불렸었던 560억 달러까지도 뛰어넘었다라는 게 좀 의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가 예상 490억 달러를 크게 웃돈 512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이거는 66% 정도 올랐던 수준이고 네. 블랙일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수요를 기록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 주목해서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GPM 마진이 얼만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 주목을 해서 봤는데 사실 얘네 같은 경우가 블랙웰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 GTC 2025 컨퍼런스에서 2년 주기 혁신은 너무 짧다. 1년 주기 혁신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혁신을 하겠다라는 건 새로운 반도체 칩을 내놓겠다는 거고 반도체를 내놓겠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공장 설비를 가동화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빠르게 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블랙웰 같은 경우 올해 초기에 사실 처음에 출시됐을 때 이런 GPM 마진을 맞추지 못할 거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루빈 그리고 내후년에 루빈 울트라를 공개할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GPM 마진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게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무랄 때가 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정당하고 그 외의 숫자 같은 경우에도 모두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들이 나왔고 GPM 같은 경우 클라우드 GPU가 완판됐다라는 어닝콜 안에서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성적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제 간밤의 시장 흐름은 좀 달랐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는 기술주 중심으로 좀 투심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엔비디아 성적표가 좀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컸던 것 같거든요. 연구원님, 저희 시장 분위기 이로 인해서 좀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선 AI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늘어날 것이냐가 사실 최근 들어 수요에 비해서 수익성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일반 산업단에서의 기업들은 충분한 수요와 충분한 공급 그리고 충분한 이익 실현을 자신하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숫자를 통해서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특히 AI 버블론이 계속 나왔었던 건데 이 버블론의 핵심은 지금 얘네들의 영업이익 대비 캐펙스 투자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다만 요번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얘네들의 전체 영업이익 대비 S&P 500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캐펙스 비중이 한 35%에서 40% 정도 사이를 좀 기록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과거 2000년, 2001년 IT 버블 당시에는 그 레벨 정도가 80% 정도였기 때문에 요번에 그 엔비디아의 실적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이게 영업이익 자체가 너무 크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캐펙스 비중 자체가 과도한 건 아니고 AI 버블로 해석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좀 선회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점차적으로 대부분의 GPU 수요를 다 끌어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프라 네트워크 안에서의 매출 같은 경우를 얼만큼 잘 보여줄 수 있느냐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네트워킹 수요, GPU 수요, 데이터 센터 수요, 클라우드 수요 여러 가지 테마들과 좀 엮여 있는 수요 같은 경우를 단번에 보여줄 수 있었던 지표라서 조금 더 이번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장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확실히 숫자가 나오는구나, 버블은 이르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성적표였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 김승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